예, 뉴저지 애너하임 트레이드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뉴저지와 애너하임 트레이드가 있었죠. 브라이언 디물랭 선수와 이제 헤르만 트라프 그리고 2025년 2라운드 지명권 하나 이제 넘어가는 그림인데 뭐 애너하임도 참 장사를 잘 하네요. 이번 이제 데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뉴저지는 디물랭 선수를 왜 영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브라이언 디물랭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올해 이제 팀을 2번 옮기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디물랭 선수는 어쨌든 뉴저지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수비수 33살이고요. 레프트핸드 자원에 193에 197kg, 97kg입니다.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랐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체격 조건 괜찮은 선수죠. 그리고 2009년 2라운드 51순위로 캐롤라이나가 지명을 한 자원이고요. 올해 이제 2골 14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 조건이랑 스케이팅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 활용 능력이라든가 수비 기여를 이제 잘해주는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체격 조건이 꽤 좋은 편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을 뭐 예를 들면 아까 쉔 선수처럼 막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힘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네트 앞에서 이제 조용한 피지컬 기여라든가 이런 건 잘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금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에서 정말 경쟁력이 확 좋을 정도로는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형 수비수 같은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선수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수비진에서 부상자들이 다소 발생했기 때문이죠. 지금 더기 해밀턴 선수가 이제 지난 댈러스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 도중에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겐탈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이상 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신 부상 LTIR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수비진에서 이렇게 좀 부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디물랭의 영입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뭐 수비 조합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겐탈러 코바체비치 선수가 748분, 그리고 딜런 선수랑 해밀턴 선수가 711분, 그리고 휴즈랑 패시가 671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1, 2, 3 라인이 그냥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좀 꾸준하게 기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겐탈러랑 코바체비치 선수가 실점도 제일 적었습니다. 이제 출장 시간이 제일 많았는데 실점이 뭐 그냥 다른 페어들보다도 이제 눈에 띄게 적은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겐탈로 코바체비치 선수 17실점, 그리고 딜런이랑 해밀턴 32실점인데 휴지랑 패시가 24실점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셔도 이제 지겐탈라랑 코바체비치라는 이 조합 자체가 꽤 수비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부상당한 지 한 달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도 조금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밀턴까지 지금 부상을 당했으니까 결국은 지금 탑4 같은 느낌에서 좀 탑4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제 수비 탑6에서 두 자리가 좀 비는 상황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저지는 좀 이제 수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단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수비 조합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즈랑 패시는 그냥 당연히 유지가 될 거고, 디물랭이랑 코바체비치가 나오면서 디물랭이 누구냐? 그 지겐탈러 선수 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좀 셧다운 페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코바체비치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인에는 딜런 선수랑 시몬 네메츠나 이제 셰이머스 케이시 뭐 둘 중에 한 명. 케이시가 사실 지금 당장은 NHL에 더 가까운 선수지만은 이 성장 가능성은 사실 시몬 네메츠 선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명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딱 조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해밀턴이 좀 빨리 복귀한다고 하면 뭐 딜런 해밀턴 그냥 그대로 가면서 디블랭 코마치비치 그리고 휴즈 패시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대만큼의 경기력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커리어에서도 셧다운 역할을 생각보다 디블랭 선수가 많이 맡았던 그게 저기 있었던 선수이니까 피츠버그 시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비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출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기여도 많이 했었던 선수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뉴저지에서도 결국 이제 코바체비치랑 같이 수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변수가 발생을 했죠. 휴즈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공격력의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베이거스전에서 결국 이제 어깨 쪽 부상이었나요?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올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그림이 되니까 결국 이제 공격력이 저하가 되는 과정이니까 결국 이제 수비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공격에서의 떨어진 부분을 좀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뉴저지는 역시 셸런 키프 감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비 경기력이 좀 좋아졌거든요. 뭐 사실 뭐 작년에도 토론토에 있을 때도 뭐 토론토가 전체적인 이제 이런 수비 경기력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은 팀이었잖아요. 뭐 뉴저지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1차적으로 바라봐도 사실은 뭐 경기당 슈팅 허용 숫자가 일단 당장 이제 26.3개밖에 되지 않으면서 리그 3위, 페널티 킬링도 82.8%로 리그 3위인데 이제 뭐 전체 슈팅 허용 같은 부분은 좀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2,943개니까 뭐 리그 중위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슈팅 많이 허용을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유효 슈팅은 또 이제 굉장히 적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팀 디펜스가 조금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효 슈팅 통제 같은 느낌에도 뭐 예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28.2개, 30개 이러다가 이제 26개로 이제 확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 스트램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또 이제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비적인 경기력, 실점 통제 능력이 예전보다는 좋아진 상황이니까 팀을 이런 강점을 또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왜냐하면 디물랭이 들어오면 또 이제 또 수비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뉴저지가 지금 사실은 그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메트로 디비전 3위에 들어가 있는데 콜럼버스랑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콜럼버스가 지는 바람에 다행히 승점이 나란히 이렇게 위치될 가능성은 또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콜럼버스가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오타와랑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만약에 콜럼버스가 뉴저지를 제끼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 오타와라든가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팀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8점, 67점 뭐 이런 데 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뉴저지가 좀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이제 빈틈이 생겼고 수비적으로도 이제 부상으로 빈틈이 생겼을 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카드로 디물랭을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순위가 좀 좋게 나올 만한 그런 팀들은 자신들의 강점이 하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들의 올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적 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결국 단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나하임은 이제 헤르만 트래프 선수랑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는데 사실상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트래프 선수가 뭐 지금 SHL에서 뛰고는 있는데 NHL러로서의 그런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라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어쨌든 2라운드 지명권이 메인 피스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사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물랭 선수를 영입할 때 2026년 4라운드 지명권 주고 영입을 했는데 방출할 때는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이득을 봤다. 그렇잖아요. 그죠? 더 이제 지명권이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장사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장의 전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죠. 수비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 당장의 전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디물랭 선수의 나이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미래 계획이 결국 포함해 어려운 자원이니까 지금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2라운드까지로 리턴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뎁스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잭슨 러컴이랑 구다스 선수 1라인에 있고 그리고 민츠코프랑 트루바 뭐 이 조합도 이제 좀 굳혀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젤위거랑 헬리슨 이제 요런 이의 느낌으로 사실은 탑6 같은 느낌에는 젊은 선수들도 러콤, 민츠코프, 젤위거, 헬리슨 이런 선수들 많은 데다가 탑6에 좀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또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까지도 이제 챙길 수 있는 구다스, 트루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수비진이 정말 탑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수비진은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그러니까 지금 한 20경기 남은 이 남짓 상황에서는 별 문제없이 그냥 시즌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수비진을 구축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마이너라든가 어린 자원들 올라올 친구들 아직도 있습니다. 트리스턴 리노 선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안 솔베르 선수 뭐 이제 올해 뽑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차 결국은 뭐 구다스라든가 트루바 이런 선수들도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솔베르, 리노 이런 선수들도 이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수비진이 너무 젊기만 해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는 해서 이제 좀 베테랑을 한두 명 또 꽂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젊은 수비수들이 계속 앞으로도 줄지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디물랭 선수 어떻게 보면 좀 나이도 많고 베테랑 자원. 물론 이제 지금 있으면 당장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미래 플랜에 들어가기 힘든 선수를 굳이 팜 상황도 좋은데 억지로 또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내보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결국은 영입 자원보다 훨씬 더 좋은 리턴을 받았고 하는 그림에서 결국 이제 뭐 애너하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고 바라보시고 이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